저기요, 커피 한 잔 주문하려고 하는데요. 손님, 죄송하지만 저희 매장은 지금 만석이에요. 빈자리가 저기 있는데. 아저씨, 여기가 어디라고 그러시는 거예요? 밖에 편의점도 많은데. 다른 데 가보세요. 밖이 너무 추워서 그러는데 잠깐 앉아서 커피 한 잔만 마시고 갈게요. 돈도 있습니다. 여기, 누가 이런 노숙자 들어오게 했어? 일 똑바로 안 해? 다른 손님들 불편해 하시잖아. 알겠습니다. 제가 나갈 테니 직원들한테 너무 뭐라 하지 마세요. 진작 나갈 것이지. 카페급 떨어지게. 여기가 어디라고? 눈치 없이. 안녕하세요. 이번 사연은 68세 최석훈 아버지의 사연입니다. 최석훈 아버지의 사연을 들으시면서 따뜻한 위로와 격려, 그리고 따끔한 조언을 댓글에 남겨주시면 최석훈 아버지께 큰 위안과 힘이 되니 많은 댓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사연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작년 겨울의 일이었죠. 눈이 포근히 내리던 12월의 어느 저녁, 제 아들 민혁이가 퇴근 후 저희 집을 찾아왔어요. 평소와는 다른 들뜬 목소리로 아버지, 저 결혼하고 싶은 사람이 생겼어요. 라고 말하더군요. 저는 그 순간 커피를 마시다 말고 잠시 움직임을 멈췄습니다. 사업가로 성공한 후에도 늘 겸손하고 성실했던 제 아들이었기에 그 말을 듣는 순간 가슴이 벅차올랐습니다. 민혁이 엄마는 민혁이가 어릴 때 병으로 먼저 세상을 떠났고 그 후로 제가 혼자 키웠죠. 밤낮 없이 회사 일에 매진하면서도 주말만큼은 온전히 민혁이를 위해 시간을 냈습니다. 아버지, 저는 아버지처럼 성공하고 싶어요. 라며 항상 저를 롤모델로 삼았던 아들이었죠. 그런 아들이 이제 35이 되어 자신의 반쪽을 찾았다는데 부모된 마음이 어찌 기쁘지 않을 수 있겠어요? 예비 며느리 서연이는 꽤 유명한 카페를 운영하고 있다고 하더군요. 아버지, 서연이 카페가 SNS에서 유명하기로 소문났어요. 200평 규모의 카페인데 주말에는 줄을 서서 기다린대요. 민혁이의 자랑 섞인 이야기를 들으며 사업 수완도 좋은 친구인가 보다 싶었죠. 물론 저는 30년간 건설회사를 일구며 이제는 매출 수백억이 넘는 회사의 회장이 되었지만 며느리의 능력이 궁금하지 않을 수가 없었어요. 제가 처음부터 큰 기업을 물려받은 게 아니라 작은 건설 현장에서부터 시작해 이만큼 성공했기 때문에 사람의 진정성과 노력의 가치를 누구보다 잘 알고 있거든요. 첫 만남은 민혁이가 예약해둔 고급 레스토랑에서 이뤄졌습니다. 서연이는 제가 예상했던 것보다 더 세련되고 우아해 보였어요. 아버님, 제가 이번에 카페 2번째 지점도 내려고 해요. 위치도 잘 보고 있는데 아버님의 사업 경험을 들으며 많이 배우고 싶어요. 하며 야무지게 이야기하는 모습이 믿음직스러웠죠. 하지만 이상하게도 마음 한구석이 불편했어요. 뭔가 너무 완벽해 보이는 게 오히려 거슬렸달까요? 서연이의 말투나 행동이 마치 잘 짜여진 각본을 보는 것 같았어요. 웨이터가 물을 엎질렀을 때도 너무나 침착하게 괜찮아요. 실수는 누구나 할 수 있죠. 라고 말하는 모습이 어쩐지 부자연스러웠습니다. 민혁이가 행복하길 바라는 아버지의 마음으로 서연이의 진짜 모습이 궁금해졌습니다. 사람의 진짜 모습은 약자를 대할 때 드러난다라는 말이 떠올랐어요. 우리 아들의 평생을 맡길 사람이니 진짜 그 사람의 본 모습을 봐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죠. 그러다 문득 제가 노숙자로 변장해서 서연이의 카페를 방문해보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나이 들수록 사람을 보는 눈이 더 정확해진다고들 하잖아요. 68년을 살아오며 터득한 제 직감이 뭔가 수상하다고 말하고 있었거든요. 사실 이런 결정을 하게 된 건 제 절친한 친구의 조카 이야기 때문이었어요. 어느 날 술자리에서 제 친구가 한숨을 쉬며 말하더군요. 자네도 아들 장가 보낼 때 잘 살펴보게. 우리 조카 말이야. 겉으로는
완벽해 보였던 며느리가 시댁 식구들 앞에서만 좋은 척하고 뒤에서는 남편을 괴롭혔다네. 이혼하고 나서야 그 사실을 알게 됐지 뭐야. 자네도 조심하게. 요즘 세상의 겉모습만 보고 판단하면 큰 코 다친다네. 친구의 이 말이 자꾸 맴돌았습니다. 밤새 뒤척이며 고민했죠. 내가 이런 식으로 예비 며느리를 시험해봐도 되는 걸까 하는 생각도 들었지만 아들의 앞날이 걸린 문제라고 스스로를 설득했어요. 그래서 결심했죠. 제가 직접 서연이의 진짜 모습을 확인해 보기로요. 아들에게는 비밀로 하고 며칠 동안 꼼꼼하게 준비했습니다. 인터넷에서 중고 옷을 구입하고 수염도 기르고 분장도 했죠. 평소에 늘 깔끔하게 정장 차림이었던 제가 이렇게 변장하는 게 어색하고 낯설었지만 거울 속에 비친 제 모습은 정말 노숙자 그 자체였어요. 마지막으로 변장을 마치고 거울을 보며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이렇게까지 해야 하나? 하는 망설임도 들었지만 한편으로는 이게 우리 아들의 앞날을 위해 꼭 필요한 일이라는 확신도 들었어요. 가족의 행복을 지키는 게 제 역할이니까요. 심장이 쿵쾅거렸지만 이제 돌이킬 수 없었습니다. 떨리는 마음을 진정시키며 예비 며느리 서연이의 카페로 향할 준비를 마쳤습니다. 미녀가 아버지가 너를 위해 하는 일이니 부디 이해해 주렴. 이렇게 마음속으로 중얼거리며 거울 앞에 섰죠. 이제 진실을 확인할 시간이었습니다. 드디어 떨리는 마음으로 서연이의 카페 앞에 섰습니다. 평일 오전 10시였지만 카페는 이미 사람들로 북적였죠. 화려한 간판과 고급스러운 외관이 눈에 들어왔어요. 잠시 깊은 숨을 들이마시고 용기를 내어 카페 문을 열었습니다. 문을 열자마자 고급스러운 인테리어와 달콤한 커피 향이 저를 반겼어요. 통유리창 너머로 들어오는 따스한 햇살, 크림색 소파와 대리석 테이블, 곳곳에 놓인 신선한 꽃다발까지 모든 것이 완벽해 보였습니다. 하지만 낡은 옷과 지저분한 머리, 덥수룩한 수염을 한 저는 이 세련된 공간과는 너무나 동떨어진 존재처럼 보였을 거예요. 카운터로 걸어가는데 주변에서 수군거림이 들렸습니다. 저기 봐. 노숙자 아저씨가 들어왔어. 아니, 이런 곳에 왜 오시는 거야? 여기가 노숙자나 그런 사람들이 오는 곳이 아닌데. 하는 속삭임이 귓가에 맴돌았죠. 일부러 구부정한 자세로 천천히 걸었는데 그럴수록 주변의 시선은 더욱 따갑게 느껴졌어요. 그래도 전 떳떳하게 카운터로 향했습니다. 주머니 속 꼬깃꼬깃한 1,000원짜리 지폐들을 만지작거리며 4,000원짜리 아메리카노 한 잔을 주문하기 위해 계산대 앞에 서자 젊은 직원이 살짝 인상을 찌푸리며 뒤로 물러섰어요. 주문하시겠어요? 마치 무슨 전염병이라도 옮길 것처럼 경계하는 눈빛이었죠. 그때였습니다. 서연이가 직원에게 뭐라고 속삭이더니 제게 다가왔어요. 처음 만났을 때의 우아하고 단아하던 모습은 온데간데 없었죠. 얼굴에 띈 미소는 너무나 가식적이었고 눈빛은 차가웠습니다. 저기 손님. 죄송하지만 저희 매장은 지금 만석이에요. 테이크아웃만 가능하신데. 그 차갑고 날카로운 목소리에 순간 놀랐어요. 주변을 둘러보니 비어있는 자리가 꽤 있었는데 말이죠. 구석 자리에는 4인용 테이블이 3개나 비어 있었고 창가 자리도 몇 개 비어 있었거든요. 아가씨, 나 잠깐 앉아서 마시고 싶은데. 제가 조심스레 말을 꺼내자 서연이의 표정이 순식간에 일그러졌어요. 아저씨 때문에 손님들이 불편해 하시잖아요. 여기가 어디라고 이러시는 거예요? 밖에 편의점도 많은데. 그 말투에는 경멸과 짜증이 가득했습니다. 마치 제가 무슨 해충이라도 된 것처럼 대하는 모습에 그 자리에서 주저앉고 싶을 만큼 마음이 아팠어요.
제가 아무리 노숙자로 변장했다고 해도 한 인간으로서 이렇게까지 모멸감을 주다니. 결국 테이크아웃 컵을 들고 밖으로 나왔지만 카페 맞은편 벤치에 앉아 계속 지켜봤습니다. 서연이는 곧바로 돌변해서 명품 가방을 든 손님들에게 극진히 친절한 모습을 보이더군요. 제가 직접 내린 스페셜 커피 나왔습니다. 저희 시그니처 메뉴인데 어떠세요? 하며 환한 미소를 지어 보이는 모습에 제 가슴이 더욱 아팠습니다. 특히 눈에 띄던 건 SNS 인플루언서로 보이는 젊은 여성을 대하는 태도였어요. 이쪽이 사진 찍기 좋으시죠? 조명도 예쁘게 들어오는데 디저트 플레이팅 해드릴 테니 그때 촬영하시면 될 것 같아요. 한없이 굽신거리며 친절을 베푸는 모습이 너무나 역겹게 느껴졌습니다. 이게 우리 민혁이의 예비 신부란 말인가 하는 생각에 눈앞이 캄캄해졌어요. 하지만 한 번의 관찰로 섣불리 판단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혹시나 오늘 하루 기분이 안 좋았을 수도 있고 제가 너무 예민하게 받아들인 것일 수도 있으니까요. 이틀 뒤 또다시 변장을 하고 카페를 찾았죠. 이번에는 조금 더 깔끔하게 차려입고 구석자리에 앉아 세세히 관찰하기로 했어요. 두 번째 방문에서는 좀 더 단정한 옷차림에 마스크로 얼굴을 가렸죠. 그리고 목격한 광경은 더욱 충격적이었어요. 서연이는 직원들에게 은근히 갑질을 하고 있더라고요. 이 정도도 못하냐? 내가 월급을 왜 주는 거야? 이렇게 말하며 주방 안에서 큰 소리로 직원들을 나무라더니 실수로 커피를 엎지른 아르바이트생에게는 너 같은 애는 당장 잘라버려도 돼. 여기 들어오고 싶어하는 애들 줄 서 있어. 라며 위협까지 했어요. 특히 기억에 남는 건 한 대학생 손님과의 일이었습니다. 노트북을 펴고 공부하던 학생이 4시간 정도 앉아 있었는데 서연이가 다가가서 최소 주문 금액을 못 맞추셨네요. 자리를 비워주실 수 있나요? 라고 말하더군요. 그 학생이 메뉴판에 최소 주문 금액이 적혀 있지 않았는데요. 이렇게 말하자 서연이의 표정이 순간 일그러졌어요. 손님, 기본적인 매너는 있으셔야죠. 이런 프리미엄 카페에서 아메리카노 하나 시켜놓고 몇 시간씩 앉아 계시면 어떡해요? 그렇게 일주일간 3번에 걸쳐 카페를 방문하면서 서연이의 본 모습이 낱낱이 드러났습니다. 돈과 권력 앞에서는 한없이 굽실거리고 약자 앞에서는 오만방자한 그녀의 모습을 보며 제 실망감은 깊어져만 갔어요. 심지어 마지막 방문 날에는 한 노부부가 휠체어를 타고 오셨는데 죄송하지만 저희는 휠체어 진입이 어려워요. 라고 하더군요. 분명 입구에는 경사로가 있었는데 말이에요. 이런 사람에게 우리 민혁이를 맡길 순 없어. 이렇게 마음을 굳게 먹었죠. 아들의 미래와 행복이 걸린 문제였으니까요. 그날 밤 집으로 돌아와 거울 속에 제 모습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용서하거라. 민혁아, 이건 모두 내 행복을 위해서란다. 그렇게 일주일간의 관찰을 마치고 집에 돌아와 서재 책상 앞에 앉았습니다. 노트에 하나하나 기록해둔 서연이의 행적을 다시 읽어보는데 가슴이 먹먹해지더군요. 까만 만년필로 꼼꼼히 적어놓은 기록들이 저를 더욱 무겁게 만들었어요. 3월 15일 오전 10시 명품 옷을 입은 손님에게는 20% 할인 쿠폰 제공. 같은 날 오후 2시 허름한 옷차림의 학생에게는 자리 비우라고 강요. 3월 16일 낮 12시 SNS 인플루언서에게는 무료 디저트 제공. 3월 17일 오후 3시 임산부 직원에게 무거운 박스 운반 지시. 3월 18일 오전 11시 장애인 손님 입장 거부. 보면 볼수록 참담한 기록들 뿐이었어요. 특히 충격적이었던 건 서연이의 SNS와 현실의 괴리였습니다. SNS에는 매일 아침 올라오는 글들이 있었죠. 모든 손님은 우리의 가족입니다. 직원들과 함께 성장하는 행복한 카페를 만들어가고 있어요. 사회적 약자를 위한 매장을 실천합니다. 직원 복지가 곧 매장의 경쟁력이라고 믿습니다.
화려한 이모티콘과 함께 올라온 게시물마다 환한 미소의 사진들이 가득했어요. 하지만 현실은 정반대였습니다. 신입 직원이 실수했다고 주방에서 고함을 지르고 임산부 직원이 너무 힘들어요. 라고 말했다가 그러면 그만두든가요. 이렇게 차갑게 말을 하더군요. 심지어 한 번은 청소를 하다 그만 미끄러져 넘어진 아르바이트생에게 바닥 다 긁혔잖아요. 월급에서 공제할 거예요. 라고 말하는 것도 들었습니다. 집에서 이 모든 걸 정리하면서 괴로웠어요. 아들에게 이 사실을 곧바로 알려야 할까? 며칠 밤을 뒤척이며 고민했습니다. 서재 벽에 걸린 민혁이의 졸업사진을 보며 한숨만 나오더군요. 어릴 때부터 워낙 순수하고 착했던 아이라 이런 서연이의 모습을 알게 되면 얼마나 큰 상처를 받을까 걱정됐어요. 하지만 민혁이가 서연이를 진심으로 사랑하는 것 같아 보였기에 좀 더 확실한 증거가 필요하다고 판단했어요. 그래서 카페 주변 상인들을 찾아가기 시작했습니다. 이번에는 노숙자가 아닌 평범한 노인으로 변장했죠. 흰 머리가 자연스러운 제 나이대로 보이도록 하고 깔끔한 캐주얼 차림으로 주변 상가를 돌아다녔어요. 옆 건물 떡집 주인 김 여사님 말씀이 특히 기억에 남았죠. 아이고, 그 카페 사장 얘기 꺼내지도 마세요. 겉으로는 친절한 척하지만 우리 가게 욕을 여기저기 하고 다니더라고요. 심지어 우리 단골 손님들한테 저기 떡은 비위생적이에요. 우리 카페 디저트 드세요. 이렇게 말하면서 소문내고 다녔다니까요. 제가 40년 넘게 이 자리에서 장사했는데 이런 무례한 젊은이는 처음 봤어요. 맞은편 편의점 최 사장님도 한숨을 쉬며 말씀하시더군요. 저희 가게에서 커피 마시는 손님들 보면 저렴한 커피나 마시는 사람들이라고 비하하더라고요. 한 번은 저희 알바생이 그 카페에 지원했다가 편의점 알바 출신은 안 뽑는다면서 면접도 안 보고 돌려보냈대요. 그 애가 얼마나 상처받았는지 저를 보자마자 울더라고요. 꽃집 사장님의 증언은 더 심각했어요. 매달 카페 장식용 꽃을 납품하는데 대금 지급을 자꾸 미루더니 결국 반값에 합의 보자고 협박했어요. 우리가 SNS에 꽃집 홍보도 해주는데 뭐가 불만이냐면서요. 그래놓고 얼마 전에는 더 싼 꽃집으로 거래처를 바꿨더라고요. 약속은 헌신짝처럼 버리는 사람이에요. 더 충격적인 이야기는 서연이의 전 직원들의 폭로였어요. 퇴사한 직원들을 따로따로 만나 이야기를 들었는데 모두가 비슷한 증언을 했어요. 첫 번째로 만난 전 매니저는 눈물을 글썽이며 말하더군요. 월급도 제때 안 주고 야근 수당도 안 줬어요. 지각비는 무조건 분당 10,000원씩 깎았으면서 야근은 당연하다고 생각했죠. 손님 앞에선 친절한 척하면서 뒤에서는 저런 사람들이 무슨 돈이 있다고 여기를 와요? 이렇게 막말하는 게 일수였어요. 두 번째로 만난 바리스타는 이렇게 말했어요. SNS용 사진 찍을 때만 직원들한테 잘해주고 평소엔 눈길도 안 줬어요. 심지어 저희 보고 웃어야 예쁘게 나오지. 그 못생긴 표정으로는 가게 이미지 망친다고 이런 말을 들을 때마다 너무 모욕적이었어요. 그리고 결정적인 증거는 우연히 발견했습니다. 현재 카페에서 일하는 한 직원이 몰래 건넨 녹음 파일이었어요. 그 직원은 떨리는 손으로 USB를 건네며 말하더군요. 지난주 직원 회의 때 몰래 녹음한 거예요. 더 이상 이런 일이 계속되면 안 될 것 같아서. 녹음 내용은 충격적이었습니다. 사장님, 이런 식으로 계속 괴롭히시면 저희가 노동부에 신고할 수밖에 없어요. 너네가 감히 누구한테 대들어? 내가 누군지 알아? 앞으로 이 바닥에서 취업 못하게 만들어버릴 거야. 저희도 다 사정이 있어서 일하는 건데. 사정? 내가 너네 사정까지 봐줘야 돼? 마음에 안 들면 당장 나가. 여기 들어오고 싶어하는 애들 수두룩해. 그 녹음을 들으면서 제 손이 떨렸습니다. 우리 민혁이가 이런 사람과 평생을 함께한다고 생각하니 눈앞이 캄캄해졌어요. 사업가로서 성공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과정에서 보여주는 인성이 더 중요하다고 믿는 제가 이런 며느리와 어떻게 한 가족이 될 수 있을까요?
녹음 파일을 들은 후 저는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카페를 찾아갔습니다. 이번에는 수염도 더 기르고 안경 착용과 염색까지 하고 깔끔한 정장 차림으로요. 서연이는 제가 누군지 전혀 알아보지 못했고 평소처럼 돈 있어 보이는 손님한테 하는 굽실거리는 태도로 저를 맞이했죠. 어르신, 이쪽 자리가 편하실 것 같아요. 저희 시그니처 메뉴 한번 드셔보세요. 오늘 특별히 VIP 고객님들께 20% 할인해드리고 있거든요. 그 순간 옆자리에서는 중학생으로 보이는 남학생이 저기 죄송한데요. 아까 주문한 케이크가 아직도 안 나와서요. 라고 말하려는데 서연이가 차갑게 말을 자르더군요. 잠시만요. 지금 중요한 손님과 이야기 중이에요. 이렇게 차갑게 말하고는 학생 손님을 바로 무시하더라고요. 서연이의 민낯에 관한 모든 증거가 제 손에 쥐어져 있었습니다. 이 모든 것을 아들에게 밝혀야 한다는 생각에 마음이 무거웠지만 한편으로는 홀가분했어요. 우리 아들의 인생이 걸린 문제인데 이대로 눈 감고 넘어갈 순 없었으니까요. 그날 밤 서재에서 민혁이의 어린 시절 앨범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민혁아, 아버지가 잠시 너의 마음 아프게 하더라도 이건 내 미래를 위해 꼭 필요한 일이란다. 이해해 주렴. 그렇게 시간이 흘러 상견례 날짜가 일주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매일 밤 잠자리에 들 때마다 민혁이의 어린 시절 모습이 떠올랐어요. 갓 걸음마를 뗄 때 넘어져도 울지 않고 씩씩하게 일어나던 모습. 초등학교 운동회 때 제게 달려와 안기던 순간. 대학 졸업식 날. 아버지, 저 이제 아버지처럼 훌륭한 사업가가 될 거예요. 이렇게 말하며 환하게 웃던 그 미소까지. 늘 해맑게 웃던 우리 아들의 얼굴이 자꾸만 생각났죠. 아버지가 이러는 게 내 행복을 위해서 맞는 걸까? 하는 생각에 밤잠을 설치기도 했습니다. 창밖으로 보이는 달을 바라보며 고민에 고민을 거듭했어요. 아내가 하늘나라로 떠나기 전 마지막으로 했던 말이 떠올랐습니다. 여보, 우리 민혁이 결혼할 때는 꼭 좋은 며느리를 봐주세요. 그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라도 이번엔 제가 나서야만 했어요. 서재 서랍에는 그동안 모은 증거들이 차곡차곡 정리되어 있었어요. 날짜별로 기록한 서연이의 행적들, 까만 만년필로 빼곡히 적어놓은 관찰 일지, 주변 상인들의 증언을 녹음한 파일들, 직원들의 진술을 담은 녹취록, 그리고 결정적 증거인 직원 회의 때 녹음 파일까지. 밤늦게까지 책상에 앉아 이 모든 자료들을 다시 한번 검토했습니다. 혹시라도 제가 편견을 가지고 있는 건 아닐까, 서연이에게도 무슨 사정이 있는 건 아닐까 하는 생각에 여러 번 자료를 읽어보았죠. 하지만 결론은 늘 같았어요. 이런 사람에게 우리 민혁이의 인생을 맡길 순 없다는 것. 상견례 사흘 전 양가 상견례 장소를 예약하러 간다는 서연이의 전화를 받았어요. 아버님, 강남에 있는 한정식집 어떠세요? 분위기도 좋고 음식도 최고로 맛있다고 하더라고요. 전화기 너머로 들리는 그 상냥한 목소리가 이제는 꾸며낸 가식처럼 들렸습니다. 아버님, 저희 부모님도 정말 아버님 뵙고 싶어 하세요. 아버님이 운영하시는 회사 소문을 들으시고 너무 기대하신다고. 이런 말들이 이제는 속물근성으로 가득 찬 말로만 들리는 게 너무나 안타까웠어요. 예전에 저였다면 서연이의 이런 말들을 순수하게 받아들였을 텐데 말이죠. 상견례 전날 민혁이가 저희 집에 들렀어요. 새로 구입한 양복을 입어 보이며 아버지, 이 옷 어때요? 이렇게 물어보는 모습이 마치 첫 입학식 때 교복을 입어 보이던 어린 시절 같았어요. 내일 드디어 상견례라니 긴장되네요. 아버지도 많이 긴장되시죠? 순수한 눈빛으로 말하는 아들을 보니 가슴이 더 아팠습니다. 아버지는 서연이 어떠세요? 마음에 드시죠? 민혁이의 질문에 잠시 말을 잇지 못했어요. 목구멍까지 차오르는 말들을 꾹 누르며
그래, 내일 같이 보자꾸나. 라고 답하는 제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날 밤 거실 소파에 앉아 민혁이와 맥주를 마시며 이야기를 나눴어요. 드디어 상견례 당일 강남의 고급 한정식 집에 도착했습니다. 예약된 시간보다 일부러 30분 일찍 도착했는데 서연이 가족들은 벌써 와서 기다리고 있더군요. 서연이 어머님은 명품으로 치장하고 아버님은 깍듯한 매너를 과시하려 애쓰는 모습이 역력했어요. 첫 인사부터 허세가 가득했습니다. 아이고, 회장님을 이렇게 뵙게 되다니 저희 서연이가 복이 많네요. 서연이 아버님의 말투부터 불편했어요. 우리 딸이 카페 하나로 시작해서 이제는 프랜차이즈 계획도 있다니까요. 역시 회장님 댁 며느리가 될 사람이라 그런지 사업 수완이 다르더라고요. 서연이 어머님도 가세했죠. 요즘 우리 딸 카페가 제일 핫하다더라고요. SNS에서는 아주 난리가 났다니까요. 화려한 손짓을 해가며 자랑을 늘어놓는 모습이 영 거북했습니다. 게다가 서연이 어머님은 이런 한정식 집은 저희는 자주 오는데 음식도 깔끔하고 맛이 좋더라고요. 라는 말을 하시는데 메뉴판을 보시는 눈빛이 낯설어 보이시더군요. 서연이는 이날따라 유난히 공손한 척 하더라고요. 아버님, 제가 미리 와서 이 집 대표 메뉴들로 다 주문해뒀어요. 하며 싹싹한 며느리인 척하는 모습이 마치 카페에서 봤던 그 이중적인 태도와 똑같았죠. 민혁이는 그런 서연이를 사랑스럽게 바라보고 있었지만 제 눈에는 모든 게 가식적으로만 보였습니다. 우리 서연이가 요새 직원 복지에도 많이 신경 쓰고 있더라고요. 요즘 젊은 사장들이 그렇지 못한데. 서연이 아버님의 말씀에 서연이가 우아한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어요. 직원들이 행복해야 손님들도 행복하다고 생각해요. 저희 카페는 직원들과 가족 같은 분위기랍니다. 그 순간 제 머릿속에 카페에서 들었던 서연이의 고함 소리가 울렸습니다. 너네가 감히 누구한테 대들어? 당장 잘라버릴 거야. 그러면서 주머니 속 녹음기를 꽉 쥐었어요. 더 이상 참을 수가 없었죠. 잠시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제가 입을 여는 순간 모든 시선이 저에게 쏠렸어요. 서연이는 여전히 미소를 짓고 있었지만 뭔가 불안한 기색이 역력했죠. 민혁이는 의아한 표정으로 저를 바라봤고 서연이 부모님은 긴장된 표정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주머니 속 녹음기를 꺼내며 저는 마지막으로 우리 민혁이의 얼굴을 바라봤어요. 평생 가족으로 살아갈 사람의 진짜 모습을 알아야만 했기에 이제는 더 이상 망설일 수 없었습니다. 아들아, 미안하다. 하지만 이건 내 인생에 꼭 필요한 일이란다. 이렇게 마음속으로 되뇌이며 드디어 그 결정적인 순간을 위해 입을 열었습니다. 차가운 침묵이 흐르는 한정식집 룸 안에서 저는 천천히 주머니에 손을 넣었습니다. 먼저 제가 이렇게 변장을 했던 사람이라는 걸 밝히고 싶습니다. 주머니에서 제가 노숙자로 변장했을 때 찍어둔 사진을 꺼내 테이블 위에 올려놓았어요. 그 순간 서연이의 얼굴이 창백하게 변했습니다. 마치 피가 한 방울도 남지 않은 것처럼 하얗게 질린 얼굴로 손에 들고 있던 젓가락을 떨어뜨렸죠. 서연아, 기억나니? 한 달 전 춥고 궂은 날씨에 너희 카페에 찾아왔던 노숙자. 제 말이 채 끝나기도 전에 서연이가 벌떡 일어났어요. 식탁 의자가 뒤로 밀리는 소리가 날 정도로 급하게 일어난 그녀의 모습에서 당황스러움이 역력했습니다. 아버님, 그게 아니라 그때는 제가 가게 사정상. 이렇게 말하며 변명하려 했지만 이미 제 손에는 한 달간 준비해온 증거들이 들려 있었죠. 하나씩 공개할 때마다 서연이의 표정이 일그러져 갔습니다. 녹음기를 꺼내 재생 버튼을 눌렀습니다. 카페에서 서연이가 직원들에게 고함치던 목소리가 또렷하게 흘러나왔어요. 너네가 감히 누구한테 대들어? 내가 누군지 알아? 앞으로 이 바닥에서 취업 못하게 만들어버릴 거야. 사장님,
저희도 사람인데 이렇게 대하시면 사람 대접받고 싶으면 똑바로 일해야 될 거 아니야? 마음에 안 들면 당장 나가. 우리 가게 오고 싶어 하는 사람 수두룩해. 식당 안은 쥐죽은 듯이 조용해졌고 서연이 부모님의 얼굴은 창피함으로 붉어졌죠. 그리고 민혁이는 마치 얼음이 된 것처럼 굳어 있었어요. 민혁이의 떨리는 목소리가 침묵을 깼습니다. 서연아, 이게 다 뭐야? 아들은 말을 제대로 잇지 못하고 목이 메는 듯 했어요. 서연이는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오빠, 이건 다 오해예요. 직원들이 실수를 해서 그랬던 거고. 그리고 그날따라 제가 몸이 안 좋아서. 하지만 제가 더 많은 증거를 보여주기 시작했어요. 이건 옆 가게 김 여사님의 증언입니다. 서연이가 다른 가게 손님들을 빼돌리기 위해 어떤 행동을 했는지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건 최 사장님의 증언이에요. 편의점 알바생을 면접도 보지 않고 거절한 이유가 나오죠. 그렇게 주변 상인들의 계속된 증언이 이어졌죠. 이건 꽃집 사장님께서 제보해 주신 거래 내역입니다. 약속했던 대금을 반값으로 깎으려 했던 기록들입니다. 하나씩 증거를 보여줄 때마다 서연이의 얼굴은 점점 더 하얗게 변해갔습니다. 서연이 부모님도 당황하셨죠. 우리 서연이가 설마 하시면서도 차마 부정하지는 못하시더군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건 제가 직접 겪은 일입니다. 노숙자 차림으로 카페를 방문했을 때의 일들을 하나하나 이야기했어요. 허름한 차림의 사람들을 차별하고 돈 있어 보이는 손님들에게만 친절을 베풀더군요. 심지어 휠체어를 탄 노부부는 카페에 들어오지도 못하게 하더라고요. 이런 증거가 쌓여갈수록 서연이의 태도가 돌변하기 시작했어요. 처음에 공손하고 얌전한 모습은 온데간데 없이 사라졌습니다. 마치 가면이 벗겨지듯 그녀의 진짜 모습이 드러나기 시작했어요. 그래요! 맞아요! 제가 그랬어요! 서연이가 갑자기 소리를 질렀습니다. 그동안 참아왔던 감정이 폭발하듯 터져 나왔어요. 근데 그게 뭐 잘못된 거라고 생각하시나요? 제가 사장인데 제 마음대로 할 수도 있는 거 아닌가요? 돈 없는 손님들은 상관없어요. 저희 가게 이미지만 망치고 SNS에 어떻게 올릴 건데요? 직원들도 마찬가지예요. 월급 받고 일하는 게 당연한 거 아닌가요? 제가 왜 그들한테 친절해야 하는데요? 히스테리컬하게 소리치는 서연이를 보며 민혁이의 눈에 눈물이 고였어요. 그동안 자신이 얼마나 큰 착각 속에 살았는지 깨달은 듯했죠. 그리고 제 뒷조사나 하시고 이게 무슨 짓이에요? 저 같은 며느리 얻기도 힘들 텐데. 서연이의 목소리가 점점 더 날카로워졌어요. 민혁이가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섰습니다. 두 주먹을 굳게 쥔 채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서연아, 나는 너가 이런 사람인 줄 정말 몰랐어. 내가 너를 너무 모른 것 같다. 오빠, 세상이 그렇게 만만한 줄 알아? 돈이 전부 아니라고요? 그럼 뭐가 있는데요? 사랑? 서연이가 비웃듯 말했어요. 난 이제 와서 이런 식으로 당할 생각 없어. 오빠도 아버님도 다 똑같아요. 그만해! 민혁이의 단호한 목소리가 서연이의 말을 끊었습니다. 이제 그만하고 싶어. 죄송하지만 이 결혼은 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아니, 해서는 안 될 것 같네요. 민혁이가 이렇게 말하자 서연이가 발작적으로 소리쳤어요. 오빠, 이럴 순 없어. 내가 얼마나 준비했다고. 이런 식으로 끝내게 둘 순 없어. 하지만 민혁이는 이미 돌아서고 있었죠. 아버님, 어머님, 죄송합니다. 이만 가보겠습니다. 깊이 고개를 숙이고 자리를 떠나는 민혁이의 뒷모습이 안쓰러웠어요. 한편으로는 이렇게라도 진실을 알게 된 게 다행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서연이 부모님도 자리에서 일어나셨습니다. 저희도 이만 가보겠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고개를 푹 숙이신 채 자리를 떠나셨어요. 딸의 민낯을 본 부모님의 마음은 어떠셨을까요? 마지막으로 서연이가 제게 던진 말이 아직도 귓가에 맴돕니다. 아버님도 참 못되셨네요.
이렇게까지 하실 필요가 있었나요? 전 그저 제 삶을 살았을 뿐인데. 전 담담하게 대답했습니다. 서연아, 사람의 진정한 모습은 약자를 대하는 태도에서 드러나는 법이다. 너는 돈과 권력 앞에서는 한없이 굽실거리면서 약자들은 짓밟았지. 내 아들의 인생을 너 같은 사람에게 맡길 순 없다. 그렇게 모든 게 끝이 났어요. 집으로 돌아오는 차 안에서 오랫동안 침묵이 이어졌습니다. 한참 만에 민혁이가 입을 열었어요. 아버지, 감사합니다. 제가 알아보지 못한 진실을 보여주셔서 처음엔 화가 났는데 이제는 감사한 마음뿐이에요. 아들의 어깨를 토닥이며 이제 다 지나갔다. 앞으로 더 좋은 인연이 있을 거야. 라고 위로해 주었지만 한편으론 제 마음도 무거웠습니다. 아들에게 큰 상처를 준 것 같아 마음이 아팠거든요. 하지만 이건 분명 올바른 선택이었어요. 때론 진실이 고통스러울 수 있지만 그 진실을 모른 채 평생을 살아가는 것보다는 낫다고 믿었으니까요. 그날 밤 하늘에 있는 아내에게 마음속으로 말했습니다. 여보, 이제 안심하세요. 우리 아들 잘 지켜냈어요. 당신이 그토록 바라던 대로 우리 아들이 좋은 사람과 함께하길 바라는 마음으로 이렇게 했어요. 이제 민혁이는 더 나은 미래를 만나게 될 거예요. 그렇게 상견례가 끝나고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그동안 민혁이는 회사에 휴가를 내고 집에서 쉬면서 마음을 추스르는 시간을 가졌어요. 저도 아들과 함께 있어주고 싶어서 회사 일을 잠시 미뤄두었죠. 아침마다 같이 산책을 하면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산책길에 마주하는 이른 아침 공기가 우리 부자의 마음을 조금씩 치유해 주는 것 같았어요. 특히 기억에 남는 건 상견례 다음 날 아침이었어요. 민혁이가 제 서재를 찾아왔을 때였죠. 아버지, 하고 부르는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사실 처음엔 많이 화가 났었어요. 아버지께서 저를 믿지 못하시는 건가? 그런 생각도 들었고요. 심지어 아버지께서 너무 과하게 하신 게 아닌가 하는 원망도 들었어요. 민혁이의 솔직한 고백에 제 마음도 무거워졌습니다. 하지만 곧이어 들려온 아들의 말에 눈시울이 붉어졌어요. 하지만 이제는 이해가 돼요. 아버지께서 그렇게 하신 것도 다 저를 위한 마음이었다는 걸. 어머니가 돌아가시고 저를 혼자 키우시면서 얼마나 힘드셨을지 이제야 조금은 알 것 같아요. 그 순간 저는 30년 전 민혁이 엄마와의 추억이 떠올랐어요. 아내가 마지막으로 남긴 말이 생각났죠. 여보, 우리 민혁이가 나중에 좋은 사람 만나서 행복하게 살 수 있게 꼭 잘 지켜봐 주세요. 그 약속을 지키기 위해 이번 일을 했다고 말하고 싶었지만 목이 메어 제대로 말을 잇지 못했죠. 그리고 서연이의 카페는 입소문이 나면서 평판이 급격히 나빠졌다고 해요. SNS에서 화려하게 포장됐던 이미지와 달리 실제 손님들의 불만이 하나둘 드러나기 시작했답니다. 차별 대우, 불친절, 직원 학대. 제가 목격했던 모든 일들이 하나씩 밝혀지더군요.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는 서연이의 카페에서 있었던 일들이 폭로되기 시작했다고 하더라고요. 사장님이 임산부 직원을 내쫓다시피 했어요. SNS 팔로워 많은 손님한테만 친절하고 일반 손님들은 무시해요. 일 못한다고 저를 너무 무시하고 막대해서 참다 못해 그만뒀어요. 이렇게 수많은 일들이 폭로됐죠. 하지만 저는 이런 이야기들이 더 퍼지는 걸 원치 않았어요. 서연이도 이번 일을 교훈 삼아 더 나은 사람이 되길 바라는 마음에서였죠. 민혁아, 우리도 이제 그만 있도록 하자. 누구나 실수할 수 있는 거고 그걸 통해 배우는 거니까. 제 말에 민혁이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시간이 흐르면서 민혁이도 일상으로 돌아갔어요. 오히려 전보다 더 열심히 일하는 모습을 보이더군요. 특히 회사의 직원 복지에 더 많은 관심을 기울이기 시작했답니다. 아버지, 제가 회사에서 청소하시는 분들 휴게실을 새로 만들었어요. 그동안 제대로 된 휴식 공간이 없으셨더라고요. 이런 아들의 변화된 모습을 보며 가슴 한켠이 뭉클해졌습니다.
사람의 진정한 가치는 돈이나 겉모습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대하는 태도에서 나온다는 걸 이제야 제대로 깨달았어요. 어느 날 저녁, 민혁이가 들려준 이 말은 제 가슴 깊이 새겨졌죠. 우리 부자는 이제 더 자주 시간을 보내게 되었어요. 주말마다 함께 등산을 가고 평일 저녁에도 자주 만나 식사를 합니다. 예전에는 말하지 못했던 속마음도 터놓게 되었죠. 아버지, 제가 결혼하고 손주들 결혼까지 보셔야 되니까 그때까지 건강하게 오래오래 살아 계셔야 해요. 이번엔 진짜 좋은 며느리 보실 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 얼마 전에는 뜻밖의 소식을 들었어요. 민혁이가 회사 구내식당에서 일하시는 청소 아주머니의 딸이 대학에 합격했다는 걸 알고 몰래 장학금을 전달했다는 거예요. 그 아주머님이 항상 직원들 점심 먹고 난 뒤에 늦게까지 청소하시면서도 한 번도 불평하신 적이 없으셨거든요. 그런 분의 자제분이 공부하고 싶다는데 제가 조금이나마 도와드리고 싶었어요. 이런 아들의 모습을 보면서 문득 깨달았습니다. 이번 일이 우리 가족에게는 오히려 축복이었다는 걸요. 민혁이는 더 성숙해졌고 저는 아들을 더 깊이 이해하게 되었으니까요. 서로에 대한 신뢰도 한층 더 깊어졌고요. 우리 부자는 이제 서로의 마음을 더 잘 알게 되었습니다. 말하지 않아도 눈빛만 보고도 서로의 생각을 읽을 수 있게 되었죠. 가끔은 함께 아내의 산소를 찾아가 이야기를 나누기도 해요. 어머니, 이제 걱정 마세요. 우리 잘 지내고 있어요. 아버지와 전 이제 더 가까워졌어요. 요즘은 민혁이가 종종 이런 말을 합니다. 아버지, 제가 나중에 자식을 낳으면 아버지처럼 키우고 싶어요. 겉으로 보이는 성공보다 중요한 게 무엇인지 가르쳐 주고 싶어요. 그럴 때마다 제 마음은 뿌듯함으로 가득 차요. 이제 저는 굳게 믿습니다. 우리 민혁이가 언젠가는 진정으로 좋은 사람을 만나 행복한 가정을 이룰 거라는 걸요. 그때까지 저는 아버지로서, 때론 친구로서 곁을 지키며 응원할 겁니다. 하늘에서 지켜보고 있을 아내에게도 떳떳하게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여보, 걱정 마세요. 우리 아들은 잘 자라서 당신이 바라던 대로 따뜻한 마음을 가진 사람이 되었어요. 이제 그 마음에 걸맞은 좋은 인연을 만나게 될 거예요. 그리고 당신이 그토록 바라던 행복한 가정을 꾸릴 수 있을 거예요. 인생이란 참 묘한 것 같습니다. 때론 힘든 시련이 찾아오지만 그 시련을 통해 우리는 더 성장하고 단단해지는 것 같아요. 이번 일을 통해 우리 부자는 가족의 소중함과 진정한 사랑의 의미를 다시 한번 깨닫게 되었으니까요. 돈도 성공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건 서로를 향한 믿음과 사랑이라는 걸 배웠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가족이 서로를 더 깊이 이해하고 배려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그것이 제가 68년을 살아오며 깨달은 가장 소중한 진리입니다. 이제 창밖으로 노을이 지고 있네요. 오늘도 민혁이와 저녁 식사를 하기로 했어요. 아마 또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며 웃음꽃을 피우겠죠. 이렇게 평범한 일상 속에서 행복을 찾을 수 있다는 것. 그것이야말로 제가 아들에게 물려주고 싶은 진정한 유산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여기까지 최석훈 아버지의 사연이었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들으셨나요? 우리 자녀들의 결혼은 부모로서 가장 큰 걱정거리이자 관심사이지요. 하지만 그 걱정 이면에는 자녀들의 행복을 바라는 부모의 깊은 사랑이 있습니다. 사람의 진정한 가치는 돈이나 지위가 아닌 다른 이들을 대하는 마음씨에서 나온다는 걸 우리는 살아오면서 깨달았습니다. 특히 나이 들수록 사람을 보는 눈이 더욱 깊어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세대가 젊은이들에게 해줄 수 있는 가장 큰 선물은 바로 이런 삶의 지혜가 아닐까 싶습니다. 자녀들의 결혼을 앞두고 계신 부모님들, 부디 자녀의 짝이 될 사람의 겉모습이나 조건만 보지 마시고 그 사람의 본심과 인성을 꼭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가정의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하시면 올라오는 사연을 빠르게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그럼 다음 사연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